보라고 전담 강사 박영준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첫 영어 시험이었을 거고 첫 시험이었을 텐데 많이들 이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라고 영어 시험이 뭐 크게 어렵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을 받아왔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왔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팜플렛은 여기 앞에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대치S 플러스에 이제 좋은 기회로 오게 됐고, 이제 신입 강사입니다. 네, 여기서는 신입 강사지만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운 좋게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컨텐츠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시대인재북스라는 사이트에서 로지컬 마인드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식 선생님 영어연구소에서는 대략 10년 정도 일을 했고, 이제 올해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원학원에서 수원 제2원학원에서 고3 대표 강사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커리큘럼하고 이제 보라고 영어의 커리큘럼이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 보라고 영어 시험은 진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첫 시험을 봤었는데 오늘 이번 시험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보라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랑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과서는 2과, 그리고 모의고사는 2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다른 학교의 내신 범위랑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이제 교과서가 33%니까 24문제 중에 한 7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시험 유형이 시험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모의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문항들 범위가 사실 킬러 문항들만 선생님들이 넣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소재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남용했을 때 생기는 윤리적 위험성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식 오감 분류가 가지는 한계에 더해서 어떤 감각적 이해가 필요한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가요, 제가 이제 수능 강의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지만 이 지문을 지금 현재 현역 수능 대비하는 아이들한테 갖다 주면 아마 대부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번 주 기사를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범위가 지금 미국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문이 혼자서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해석을 봐도 이해가 되게 어려운 지문들도 꽤 많고요. 가장 쉬운 지문이라고 해봐야 이제 윤작을 했을 때 그 원리와 장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대략 모의고사 2회분에 해당하는 지문이 이런 식으로 소재 자체 난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빠삭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대신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시험 대비를 4주 안에 이 질문을 모두 빠삭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타이트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는 이 지문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영어는 수능과 거의 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 유형도 수능과 거의 유사해요. 대입학 비율도 그렇고 빈칸 순서 삽입까지, 어법을 게다가 한 문항 출제하는 것까지도 수능하고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라고 영어는 학교 내신만 잘 대비하더라도 수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 문제 비중이 크게 많이 출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서술형 암기식 테스트가 이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변별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 친구들의 단점은 수능 대비를 나중에 해야 될 때는 완전히 다른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는데 보라고는 그런 점에서는 수능과 너무 닮아 있어서 내신 대비를 차근차근 빌드업 하시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도대체 어디서 변별이 좀 되느냐? 이제 보시면은 대입학 주제 제목 찾기 유형에서는 크게 뭐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진 않지만 이제 빈칸이라든지 어휘 문제라든지 자, 이런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데서 보통 변별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지문에 나오는 단어가 왼쪽에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답을 고를 때 선택지에서 쓰이는 단어가 오른쪽에 있는 단어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걸쳐서 선행이 좀 돼 있다거나 이런 지문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학생은 보라고가 되게 유리한 시험이 됩니다. 만약에 분당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내신을 위해서 온 학생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한테는 이 시험이 꽤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제 선행으로 이제 여기 있는 단어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시작한다라든지 보라고에서 처음 이제 시험을 본 친구들은 본문에서 봤던 단어가 선택지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못 고르는 케이스가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라고 영어 시험은 좀 정리를 하자면 수능과 굉장히 닮아 있고 게다가 근본적으로 어휘 체질을 강화시켰을 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의 수능 트렌드와 가장 유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라고를 맡게 되면서 이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하고 이번 내신 대비 수업 교육 과정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회독을 먼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문들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주차로 진행을 했었는데, 자, 모의고사 범위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교과서 범위를 다룬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서는 제가 직접 이제 적중 모의고사를 4회분을 제작을 했고요. 학교 시험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 4회분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이제 학생들한테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이후에는 클리닉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어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어서 해당 범위의 동의어 그리고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그리고 제가 수업 영상을 모두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끔 보충 영상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수업 시간에는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꼭 체화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를 과제로 배부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직접 먼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좀 짜봤는데요. 교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범위만 제가 분석을 따로 해서 그냥 해석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지문이 크게 어떤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잡아준 다음에 세부 내용 그리고 동의어는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 자료까지 이제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클리닉을 와서 풀었던 자료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과정으로 클리닉 시간에 이제 체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는 제가 QR 코드를 넣어놨는데요. QR 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은 수업이 이런 방향으로 이 정도 텐션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중 모의고사를 총 4회분을 만들었고 보라고 시험을 굉장히 분석을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실물 시험지를 제가 스캔을 한 건데요. 이걸 이제 시험 보기 전주부터 계속 문제를 풀리고 틀린 문제는 제가 1대1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처음 있을 시험이니까 최대한 좀 익숙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이제 24문항 중에서 제가 이제 나눠줬던 과제는 제외하고 제가 만들었던 이 모의고사 내에서만 적중한 문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과제 변형 문제는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 양이 워낙 많기도 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만든 적중 모의고사가 얼마나 먹히느냐가 저한테는 좀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 학교 시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저를 또 테스트하는 거기도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마지막 자료에 같이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게 보통 적중을 한다고 홍보하는 그 사이트나 블로그 같은 걸 보시면은 보통 지문하고 유형이 적중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지문에서 이 유형으로 나올 거고 특히 이 자리는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이제 변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보라고 시험지고요. 오른쪽이 제가 만든 시험지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표현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고 해서 수능 유형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 한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총 4문항을 만들었고요. 그 4문항 중에서 이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의미가 만들어져서 나올 거다라고 해서 문항을 만들었었고 이제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똑같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바구니라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고 이걸 이게 의미하는 걸 선택지에서 찾는 문제였는데요. 네, 역시 선택지와 표현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이 시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제목 찾기도 이 지문도 그러니까 각 지문은 총 제가 네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단어랑 선지로 지금 문제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걸 틀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빈칸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 빈칸 문제가 똑같이 나왔고 이제 같은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은 누구나 암기해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참여하다 participate이라는 단어를 engage란 단어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휘 체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이게 전혀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이 친구는 왜 1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자기가 봤던 시험지에는 others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others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thers라는 단어가 들어가 똑같이 이제 똑같은 단어가 있는 선택지를 골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다음 시험에는 제가 어디를 좀 더 보완해야 될지, 이 친구는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제가 보시는 것처럼 뭐 순서 배열도 제가 정확히 4구간을 나눈 구간이 딱 4구간으로 출제가 됐고 여러 문제들을 보면은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프린트물을 좀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학생 그 학부모님이 안 오셨는데 혹시 오셨다면은 집에 가서 이제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시면 학생이 어떻게 좀 대비를 했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다음 시험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라고 이제 좀 건방진 말이지만요. 그런 자신감을 좀 얻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좀 더 푸시를 해야
어떤 부분에 점수가 나올지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 때는 제가 좀 플랜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4주는 제 생각에 시간이 조금 타이트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부터는 네, 2주 선행을 먼저 하고 4주 내신 대비로 들어가게 제가 플랜을 짰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휘 스파르타 클리닉을 시행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보라고 변별은 그 어휘 체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변형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적중 모의고사를 만들면 거기서 애들이 체화를 하고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클리닉 시간에는 어휘 스파르타를 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6주 동안 총 대비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번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자료로 그리고 더 완벽한 모의고사 문제로 네,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이들 첫 시험이라 어머님들이 더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조카도 이번에 첫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어가지고 저희 누나가 좀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수능에서도 영어가 사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뭐 막무가내로 많이 시킨다고 해서 아웃풋이 잘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전략으로 그리고 잘 대비를 해주시면 보라고에서는 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좀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